다음은 게타 레이저 캐논. 아 좋다. 마음에 든다. 근데 배터리가 있으니까 계속 돌려둘 수는 없죠. 이게 계속 보고 싶긴 한데 재밌습니다. 기미. 근데 진짜 이거 돌리는 모터 넣을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센스 있다. 재밌기도 하고 말이죠. 만족. 오늘 리뷰는 바로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게타 로봇 G! 세계 최후의 날의 그 게타 드래곤이 아니라 주인공들이 탔던 바로 그 게타 드래곤! 한 몇 년 전부터 세계 최후의 날 버전만 보다가 원본 게타 드래곤 보니까 이건 파란 색깔 몸통에 노란 색깔 골반에 되게 정겹네요. 그래서 오늘은 선행 리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리뷰는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매는 25년 4월 예정되어 있고요. 가격은 예약가 기준으로 35만 8천 원입니다.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에서 발매했었던 그 세계 최후의 날 버전의 게타 드래곤도 비교를 위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또 다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신규 무장이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만 보면 패키지에도 지금 게타 레이저 캐논이라든가 거대한 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더블 토마호크 팝업 이펙트도 들어가나 봐요.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 와중에 뒤에는 료마가 또 바로 오픈! 박스를 열었을 때는 매뉴얼 한 부와 함께 이제 본체가 들어가 있는 스티로폼 그리고 무장이 들어가 있는 블리스터 그 아래쪽으로 거대한 블리스터 베이스랑 더블 토마호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구성품을 전부 꺼내서 나열해 보았습니다. 일단 아까 매뉴얼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매뉴얼 한 부가 들어있다. 그런데 추가 매뉴얼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렇게 더블 토마호크를 꺼낼 때 어깨에서 손잡이만 튀어나와 있는 상태죠. 발도 이펙트를 이렇게 쓰세요 라고 매뉴얼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방금 이야기한 더블 토마호크 발도 이펙트. 어깨에서 손잡이가 팝업해서 올라온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장착은 자석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탈부착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 끝부분에 금색 컬러라든가 손잡이 자체의 메탈릭 컬러라든가 클리어 블루의 이런 이펙트라든가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끄집어낸 무장 더블 토마호크! 기본적으로 손잡이 끝부분 세계 최후의 날 버전은 그냥 건메탈 컬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메탈릭 골드 색깔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날 부분도 이렇게 금가 있는 것 같은 형태 이런 디테일 그대로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 스파이크 여전히 멋있습니다. 중간중간 메탈릭 골드 컬러가 인상적이고요. 요 토마호크 중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큼지막하게 토마호크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 이제 손잡이 양 끝부분을 떼어내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손잡이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더블 토마호크를 양쪽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놀란 건데 또 게타 드래곤 하면은 더블 토마호크 부메랑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더블 토마호크 부메랑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날아가고 있는 걸 표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돌고 있는 거. 그래서 토마호크 날이 한쪽에 있고 나머지 붕붕붕붕 돌고 있는 것 같은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마치 부메랑 특유의 그 회전하고 있는 것 같은 이펙트가 안쪽과 바깥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디테일도 방금 본 일반 토마호크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거기에 뒤집어 보면 정중앙에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스탠드 끼우는 거는 전용을 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조 스탠드가 새로 추가가 됐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팔에 달린 스핀 커터의 대형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공격할 때 팔에 있는 저 톱날을 회전시키면서 스핀 커터 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거에 위에 씌우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따가 외형 보면서 한번 봅시다. 디테일 자체도 팔에 달려있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디테일이 좋은 것 같아요. 이 톱날 같은 경우도 보면 두툼한 형태로 해가지고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장착인 주먹손까지 하면은 교체용 손 총 5종 들어갑니다. 주먹손 외에도 토마호크를 쥐기 위한 무장손, 액션을 위한 편손, 마찬가지로 또 쫙 편손이 들어가 있고요. 레이저 캐논을 손에 쥐기 위한 전용손이고요. 무장손이랑 비교했을 때는 구멍의 사이즈나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게타 로봇 G에 등장한 나가레 류마.
그 옛날 애니메이션의 나가레 류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장부터 헬멧까지 다 그때 그 시절 감성이 물씬 풍겨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뒷모습도 그렇고요. 허리춤에는 권총을 차고 있고, 그리고 슈트 자체가 파란색으로 좀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하지만 머플러는 있지 않는, 또 나가레 류마 하면 머플러죠. 그나저나 얼굴은 좀 더 잘생겼나? 아닌가? 이 머리 스타일 자체는 확실하게 나가레 류마가 맞기는 하죠. 구렛나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한 선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이 헬멧 같은 경우도 색감 좋아요. 빨간색과 하얀색의 그 줄무늬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팩인 마하윙. 일단 아까 손 볼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마하윙쯤 딱 꺼냈을 때 느껴지는 게 컬러입니다. 와, 메탈릭 레드 진짜 정말 와인 같은 컬러, 진한 컬러가 정말 이쁘거든요. 이게 막말로 예전에 리뷰했던 그 세계 최후의 날 버전의 마하윙이랑 비교해볼게요. 짜잔. 와우, 이거 차이가 엄청나요. 색깔이 진한 이 메탈릭 레드가 와 정말 이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쪽도 게타로보 G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어깨 쪽에 있는 스파이크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걸 펼쳐주면 되고요. 나중에 뭐 등에다가 장착할 때는 이걸 좀 더 들어서 이제 간섭을 줄인 상태에서 이 가운데 있는 조인트로 장착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 이 마하윙 안쪽에 뭔가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 세계 최후의 날 때는 그냥 얇았어요. 엄청 얇았습니다. 근데 뭔가 생겼어요. 바로 LED 기믹이 추가가 됐습니다. 배터리 박스는 이 정중앙에 안쪽에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LR521번 3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온오프 어떻게 하느냐? 자석식입니다. 네,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중간쯤 요쯤에 이제 자석을 갖다 대면 되는데, 자석은 어디 있느냐? 뭐 저처럼 따로 자석을 준비해도 되지만 게타 드래곤의 등으로 갑니다. 등 정중앙에 있는 외장을 벗겨줍니다. 이게 자석이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자성이 엄청 세진 않지만 하나가 이렇게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스위치. 오, 딴. 진짜 마하윙에서 추진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LED가 쫙 들어옵니다.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LED 기믹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추진 장치 쫙 켜진 느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짧은 것보다 큰 게 좋아. 당연히 마하윙에 추가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세계 최후의 날 때 본 적 있었던 그 파츠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색깔만 이제 메탈릭 레드 변경된 거죠. 그래서 그 붉은 와인 컬러의 요 외장 정말 이쁘고요. 안쪽 마찬가지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교체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이제 마하윙에서 안쪽에 LED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떼어내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벗겨주고 나면은 아래쪽에 조인트가 다시 생기면서 아래다가 마하윙 파츠 짜잔. 자, 이런 식으로 익히 알고 있는 그 망토, 그 마하윙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LED 유닛은 장착 못하나?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조인트 자체에 걸어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 넣고요. 이 위쪽만 살짝 이렇게 맞춰주세요. 아래쪽은 조인트가 지금 다른 데가 쓰고 있으니까 고정이 안 되는데 적어도 걸쳐놓는 정도는 가능한 거죠. 다음은 베이스 잠깐 보고 갑시다. 일단 꽂혀있는 스탠드는 자바라 방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그 스탠드고요. 뭐 베이스 디테일도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대신에 앞에가 세계 최후의 날이 아니라 게타로보 G 로고로 바뀌었다는 게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 앞쪽에 구멍 2개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뭐냐, 이 보조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 2개입니다. 원하는 쪽에다가 끼우면 되고요. 연결 자체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 좀 편하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물릴 때 처음 되게 타이트하게 물리더라고요. 끼울 때 조심히 껴야 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뭐 중간에 관절이 2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이 끝부분에는 평평한 파츠 하나가 있을 건데, 이거는 이 게타 레이저 캐논을 거치할 때 사용하는 이제 보조 파츠고요. 이걸 빼버리면은 볼 조인트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볼 조인트를 만들어 놓고 더블 토마호크 부메랑을 여기다가 껴주는 겁니다. 해서 각도 줘서 부메랑을 집어 던진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본체 보기 전 마지막 부속입니다. 게타 레이저 캐논.
왜 스탠드를 먼저 보면서까지 이걸 나중에 보느냐? 제가 보기에는 얘가 이번 게타 드래곤의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사이즈 게타 레이저 캐논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거기다가 디테일도 꽤 좋아요. 앞부분에 클리어 파츠, 클리어 블루 들어가 있고요. 이 주변으로 메탈릭 골드 컬러가 들어가 있는 내부 디테일들도 볼 수가 있고요. 바깥쪽도 메탈릭 컬러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바로 뒤쪽으로 금색의 포인트라던가 4개의 거대한 유닛들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패널 라인들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손잡이는 뒤쪽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하고서 전용 손을 끼우고 다시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디테일들도 꽤나 좋습니다. 거기다가 무게감도 좀 있고요. 두툼합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왜 핵심인가 라고 하면은 일단 앞부분 클리어 파츠 썼잖아요. LED 유닛이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 박스는 이걸 돌려보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뭐 접합선이나 그런 건데 유독 한 곳이 손톱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네? 해서 손톱을 걸고 당겨보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LR621번 3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 부분이 이제 자석식으로 온오프하는 부분입니다. 자석을 갖다 대면 짠! 광량도 세요. 직접적으로 때려줍니다 그냥. 아주 좋아요. 근데 이 레이저 캐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그대로 손잡이 위로 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옵니다. 대충 이 원통 파츠의 뒷부분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스위치 온! 와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기믹 너무 좋습니다. 저 환영입니다 이런 거. 당연하지만은 요 LED랑은 별도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LED 켠 상태에서 돌릴 수 있어요. 대박! 그리고 이 주변에 있으면은 약간 선풍기 마냥 바람이 살짝 붑니다. 너무 좋아 이런 거. 어떡하죠? 제 취향입니다 이거. 거기다가 LED랑 별도라 그랬잖아요. 이 레이저 캐논 가운데 가릴 수 있는데요. 짠! 이렇게 앞부분을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 내려주고 속을 보면 어라? 그렇습니다. 이 친구 회전하는 모터는 C타입 충전식입니다. 대신에 좌우에 결합하는 조인트가 있다 보니까 좀 좌우가 좁은 케이블을 써야 쏙 들어가겠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타입 충전이라는 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왼쪽으로 뭐 이상한 손잡이 같은 게 접혀져 있거든요. 아마 포장 처음 개봉하면 접혀져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펼쳐주고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찰칵하고 고정이 돼요. 저 이거 무슨 스위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밑에 자그마한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수납되어 있던 서브 그립이 1000개! 한 번 더! 1000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마음에 들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립을 가동시켜서 이제 잡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에너지 케이블이 있습니다. 게타 드래곤 본체와 그리고 레이저 캐논을 연결하는 에너지 케이블이고요. 이제 각각의 위치에 맞게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참고로 케이블 자체는 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직접 만들어줄 수 있고요. 상당히 튼튼한 편입니다. 대단히 처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반대쪽은 게타 드래곤의 등으로 가서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믹이 또 하나 남았는데 더블 토마호크 합체! 일단 더블 토마호크 손잡이 끝부분을 잠시 빼놓습니다. 잠시 빼놓고요. 레이저 캐논 이 중간 부분, 이 원통 파츠 뒷부분 외장을 위로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접어주고 바로 뒤에 있던 이 튀어나와 있는 외장이 있거든요. 이거를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가 있는 부분, 딱 이 은색 덕트 디테일 있는 부분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짜잔!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 웬 클리어 파츠로 된 클립과 구멍이 뚫렸네요. 그쵸? 여기다가 토마호크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마호크 가지고 와서 이 구멍에 맞춰서 밀어 넣어줍니다. 밀어 넣으면서 이 머리 부분에 있는 스파이크가 막 외장에 걸리거든요. 정중앙에 쏙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잘 맞춰서 넣어주고요. 손잡이가 끝까지 뒤에서 봤을 때 이 관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끝까지 관통을 할 수 있게끔 끝까지 밀어 넣어주면은 딱 클립이 요 목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외장을 내려놓을 때도 이 스파이크가 걸리지 않게끔 조심히 가운데 안쪽에 잘 들어가게끔 해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외장 들려있는 상태에서 앞부분을 들어 올리면서 짜잔!
마무리로 토마호크의 손잡이 파츠 껴주면 짜잔 완성! 토마호크 도킹 상태. 이것만으로도 약간 전함스러운 디자인이긴 하네요. 엄청 세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 토마호크 때문에 몸에 밀착시키기가 힘들어서 포즈 잡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모든 기믹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해서 편하게 그대로 활용을 해주는 게 가능하지요. 자, 그럼 게타 드래곤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부속들한테서도 임팩트를 많이 느꼈는데 본체는 또 어떨지 상세하게 보기 전에 기본 형태부터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짠! 마하윙의 윗부분 장착을 시켜줘야겠죠. 이게 껴져 있어야 이제 게타 드래곤의 기본형 완성인 거라서 세계 최후의 날도 그랬지만은 등 정중앙에 있는 커버, 자석식 커버 빼주고 그 안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외장은 좀 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조인트를 구멍에 맞춰 장착! 깔끔하게 장착을 하고 끝까지 밀어 넣었으면 살짝 아래로 살짝 내리면서 관절 가동 시켜주면서 밀착하면서 어깨 가동. 짜잔. 그렇게 게타 로보 G 게타 드래곤 완성. 듬직합니다. 특히나 컬러감이 아주 좋아요. 이 메탈릭 레드 이 진한 컬러가 아주 보기가 좋고요. 특히나 이 마하윙 쪽 두툼하니 듬직해서 보기가 좋죠. 이 등발이 좋다 그러죠. 그 외에도 관절이라든가 아니면은 외장 형태라든가 앞서 발매한 세계 최후의 날 버전의 게타 드래곤을 좀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왼쪽이 세계 최후의 날 버전의 게타 드래곤이고요. 오른쪽이 TV판 게타 로보 G 버전의 게타 드래곤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일단 흉부 그리고 어깨 이런 데가 아주 크게 바뀌고요. 그 외에도 컬러 차이도 크죠? 세계 최후의 날은 빨간 팬티인데 TV판은 원래 이렇게 노란 팬티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컬러링 조합만 생각하면 되게 구수합니다. 몸통 같은 경우도 이런데 완전 밝은 파란색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좀 어깨가 아닐까. 아예 실루엣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나머지는 뭐 디테일이 좀 다를지언정 실루엣은 비슷하거든요. 뭐 머리 부분에 이런 수염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달라요 또. 그리고 뒷모습도 세계 최후의 날 버전은 이제 마하윙을 빼도 어깨가 따로 있기 때문에 크게 어색하지 않지만은 이제 TV판은 같이 있어야 완성형 같은 느낌이죠. 무엇보다 뒤에서 보니까 확 느껴지죠. 빨간색 차이. 이 메탈릭 컬러가 무게감이 끝내줍니다. 원래 무겁기도 한데 합금 많이 써가지고 무겁기도 한데 거기에 컬러까지 이런 진한 컬러니까 되게 보기 좋아요.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메탈릭 레드의 진한 컬러가 인상적인 그런 컬러를 보여줍니다. 눈매 날카로운 형태라던가 이마에 게타빔을 발사하는 부분 클리어 파츠로 잘 되어 있고요. 목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좌우에 붉은 색깔의 라인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통수 같은 경우도 익히 알고 있는 그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많이 바뀐 부분이 하나 있어요. 원래 디자인상 안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세계 최후의 날과 비교해보면은 이 수염 부분의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세계 최후의 날 때는 이렇게 끝에서 한 번 더 각이 들어가면서 뾰족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게타 로보 G에서는 그냥 바로 뾰족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 주변의 파츠가 또 바뀌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바뀌면서 이 안쪽에도 지금 건메탈로 도색되어 있는 게 보이나요? 나름 또 내부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주는 형태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머리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입인데요. 이 입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다가가 보면 뭔가 보이는데 이렇게 틀어보면 그렇습니다. 류마가 탑승을 하고 있어요. 클리어 파츠 안쪽에 류마가 프린팅 되어 있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정면에서는 막 대단히 보이진 않지만은 살짝 측면으로 틀면 안쪽에 류마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세계 최후의 날 땐 이런 건 없었죠. 이번에 추가가 된 포인트고요. 야, 이거는 뭐 팬들이 싫어할 수가 없는 그런 걸 넣어놔서 좀 놀랬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파일럿 피규어도 있는데 이 파일럿 피규어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파일럿 피규어 넣어주는 거. 근데 이건 아예 타고 있네. 와. 그 외에도 LED 뒤통수 외장을 벗기면 여기 배터리 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LR521번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덮어주고 정수리 버튼 온! 빰! 오우!
게타 빔하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빛이 발산이 됩니다. 그리고 몸통, 여기도 세계 최후의 날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슴의 이 무늬입니다. 무늬. 게타로봇 G는 마치 V자를 그리듯 이렇게 끝과 끝이 되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계 최후의 날은 이 부분이 디테일이 전혀 다릅니다. 라인 자체가 아예 반대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 또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클리어 블루, 안쪽에 메탈릭 컬러를 도색을 해서 이제 빛 반사라든가 내부 디테일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주변으로는 이제 메탈릭 레드 컬러가 아주 멋들어지게, 그리고 패널 라인에 먹선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흉부 바깥으로 가면은 이제 밝은 메탈릭 블루입니다. 그냥 파란색을 쓰고 있지 않아요. 메탈릭 블루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 분명히 TV판에 나온 그 파란색인 느낌이지만 메탈릭이다. 그게 어깨까지 이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복부 검은색입니다. 세계 최후의 날은 복부 하얀색이거든요. 복부 컬러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아예 정반대 색을 쓴다. 그래서 이거 허리 뒤쪽까지도 쭉 검은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하윙을 들춰보면은 이 마하윙을 끼운 곳 바로 아래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레이저 캐논 에너지 케이블을 끼우는 구멍입니다. 이 마하윙과는 별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하윙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레이저 캐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에도 LED 유닛이 있죠. 과거에 세계 최후의 날 때는 요 우측 가슴이 터치식이었습니다. 터치식. 근데 이번에는 자석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흉부 외장을 벗기면 내부 프레임이 노출되면서 전에도 디테일 좋았는데 이번에도 디테일이 참 좋습니다. 가운데를 벗기면은 배터리 박스고요. LR521번 3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덮어주고 자석을 가지고 와서 우측 가슴 아래쪽을 터치. 빰. 광량이 갑자기. 다시 한번 터치하면 꺼지는 형태고요. 외장 씌우고도 해봅시다. 씌우고 짠. 마치 눈을 번쩍하고 뜨듯이 아주 강렬하게 빛이 새어 나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게타 드래곤의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마하윙과 이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치 망토처럼 어깨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제 패널 라인과 먹선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어깨 안쪽에 파란색 외장 역시 패널 라인들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가만 보면 바깥쪽에 합금으로 된 부분도 보여요. 그 외에도 이제 팔 상박 외장도 기존의 세계 최후의 날 버전 때랑 디테일은 같고요. 이제 하박 같은 경우도 컬러만 바뀌었을 뿐 기본적인 디테일은 이전과 같습니다. 대신에 컬러는 훨씬 좋아졌죠. 훨씬. 그리고 팔 바깥에 있는 스핀 커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 자체 그대로 커다란 파츠로 씌워줄 수 있습니다. 요것도 꽤 취향이거든요. 아니면 액션 포즈 취하거나 할 때 이걸로 교체하면, 교체보단 씌우는 거죠. 씌워주면 훨씬 좋을 것 같죠. 그 외에도 더블 토마호크 발도, 어깨 위에 있는 금색 스파이크 자석식입니다. 쉽게 떼줄 수 있고요. 여기에 토마호크 손잡이 사출 빠밤, 양쪽 다 할 수 있죠. 짜잔, 이런 식으로 토마호크가 팝업하고 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꽤 멋들어지죠. 자석식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간편합니다. 되게 간편해요, 이런 거. 되돌릴 때도 그냥 스파이크만 착, 소리 좋고요. 그리고 골반은 디테일은 같고 이제 빨간색이 노란색이 됐다. 대신에 메탈릭 옐로우는 아닙니다. 진한 옐로우 컬러를 썼더라고요. 하기는 노란색 잘못 쓰면 되게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붉은 색깔 라인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뒤쪽 역시 노란색에다가 기존의 그 패널 라인, 그 디테일 볼 수가 있고요. 허벅지 같은 경우도 가만 보니 흰색도 색이 바뀐 거구나. 그러네. 메탈릭으로 바뀌었구나, 화이트도. 그냥 볼 때 몰랐습니다. 좀 더 게타로봇 뒤쪽이 좀 더 펄기가 있죠. 기존의 세계 최후의 날은 펄이 없어요. 아예 생 화이트거든요. 근데 펄 화이트, 근데 메탈릭 컬러로 펄이 들어간 형태. 입자가 슬쩍슬쩍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인공기라서 더 신경을 써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도 그렇게 세계 최후의 날의 게타 드래곤은 양상기, 적의 양상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쪽은 TV판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다리, 무릎 아래쪽으로도 기존 게타 드래곤의 그 패널 라인, 그 디테일, 그 기믹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 검은색 라인도 클리어 블랙으로 되어 있죠. 내부의 프레임이 슬쩍슬쩍 빛에 비춰보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탈릭 레드, 아주
멋들어지게 또 색깔 쓰였기 때문에 무게감이 좋습니다. 색감이.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게타 드래곤 세계 최후의 날 버전에서 봤던 그 발이고요. 색깔이 훨씬 이뻐졌다라는 게 포인트겠고 발바닥 역시 디테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동 살펴볼 텐데 관절 자체는 이전 게타 드래곤이랑 같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뀌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머리 자체는 고개 돌리는 부분 아래쪽 위쪽으로 다 관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고개를 쫙 돌려줄 수가 있고요. 숙이는 부분도 아래쪽 관절 위쪽 관절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다 움직여 보면은 아주 크게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드는 것도 꽤나 많이 들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좌우 스윙하는 것도 편하죠. 그리고 어깨 가동할 때는 아무래도 어깨 외장, 마하윙에 연결된 부분이 불편하잖아요. 아예 이렇게 프레임을 들어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접어놨던 마하윙을 좀 들어 올려서 공간을 좀 더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깨 자체는 이렇게 앞으로 크게 노출이 되는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하 가동도 이 안에서 해주기도 하죠. 아주 튼튼하고 크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이제 어깨 쪽에서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부분 아주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팔 앞으로 들고 내리고 하는 부분 튼튼한 축관절로 되어 있고요. 팔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 가동 이중 관절로 해서 아예 프레임 막 노출되면서 막 엄청 멋있게 팔 굽혀집니다. 손목 같은 경우도 볼 조인트로 되어 있지만 그 안쪽으로도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크게 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추가 가동이 하나 있는데 아까 빼는 거랑 이런 거 별개로 어깨 관절 축을 살살 빼보면은 관절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빼지 않아도 어깨 자체가 앞뒤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팔을 들면 상하 가동이죠. 근데 여기서 너무 빼면은 어깨가 빠져버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리, 기존 드래곤과 동일하기 때문에 허리 회전하는 부분 엄청 많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돌려줄 수는 있죠. 적당히 튼튼한 허리입니다. 대신에 허리 숙이는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크게 드는 부분도 아래쪽에서 크게 들어주고 흉부에서도 들어지고 숙일 때도 복부, 흉부 이중으로 아주 크게 숙여지는 허리를 가지고 있었죠. 뒤에서도 이렇게 외장이 안쪽에 있던 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흉부에서 좌우로 스윙하는 것도 가능했죠. 가만 보면은 복부를 굽혀줄 때 상체를 숙일 때 보면은 이렇게 복부 외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편하게 허리를 숙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은 고관절이죠. 언제나 그렇듯 이 골반 외장은 아주 크게 들어 올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사이드도 그렇고요. 뒤쪽 스커트 역시 살짝이나마 또 가동을 해줍니다. 뒤쪽은 크게 가동하진 않아요. 거기다가 가만 보면은 고관절 추기동 기믹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기동 크게 안 해도 신경 안 쓰이긴 하는데 덕분에 아주 크게 들어 올리게끔 되어 있죠. 90도 이상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드는 것도 아주 튼튼하게 90도 이상 가능한 들어 올릴 수 있고요. 허벅지 회전도 당연히 존재하고 무릎 가동도 보면은 이제 허벅지 슬라이드랑 무릎 슬라이드 하면서 움직이죠. 가동! 짜자잔! 프레임 전개 허벅지 슬라이드 완전히 쫙 굽혀지는 무릎. 지금 봐도 참 멋있습니다. 아주 적당한 재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메카닉스러움이 산다고 할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발목 같은 경우는 그냥 움직이면은 많이 안 움직이고요. 이렇게 한번 연장 해주면은 아주 크게 안으로 꺾이거나 펴거나 굽히거나 발가락 가동하거나 이런 가동들이 가능하죠. 당연히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죠. 편하게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자, 액션 포즈 잡기 전에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아무래도 가동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특히나 발목을 좀 뽑아주고 나면은 이런 좀 포즈 잡고 서 있는 게 아주 잘 되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즈 취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준비 자세 취해봤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도 이제 포즈는 슈퍼로봇 대전을 좀 참고해봤습니다. 첫 번째 모장은 스핀 갔다! 팔에 있는 스핀 커터를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적을 이렇게 베어내는, 그리고 고속으로 비행하며 여기저기 막 이제 사방팔방을 다 공격을 하는 그런 무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더블 토마호크 부메랑! 이거 진짜 부메랑 던지는 저 이펙트 있는 거는 이거 정말 좋다. 단순히 토마호크를 띄워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되게 효과가 좋네요. 다음은 더블 토마호크!
하면서 어깨 쪽에서 토마호크를 빼들기 직전의 포즈. 팝업 이펙트 있는 거 요거는 상당히 또 좋네요. 효과도 좋고. 그리고 양손으로 토마호크를 빼들었을 때의 포즈. 돌진하기 직전의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적을 향해 날아가서 크게 적을 베어낸 그런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게타빔! 역시 게타로보의 필살기 하면 또 게타빔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게타 레이저 캐논! 아 좋다. 마음에 든다. 근데 배터리가 있으니까 계속 돌려둘 수는 없죠. 이게 계속 보고 싶긴 한데 재밌습니다. 기미. 근데 진짜 이거 돌리는 모터 넣을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센스 있다. 재밌기도 하고 말이죠. 만족. 다음 포즈는 당연히 게타 샤인! 게타의 모든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샤인 스파크!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부딪히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끝내기 전에 이 친구도 이제 세계 최후의 날 베이스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 기믹이 여전합니다. 외장 탈거 기믹. 아까도 잠깐 봤지만 흉부는 탈거가 되잖아요. 흉부 탈거, 팔 상박, 외장 자석식입니다. 탈거, 하박 역시 자석식 탈거, 허벅지도 앞쪽이 탈거되고요. 정강이 쪽도 좌우에 클리어 블랙 파츠가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쪽 다 뺄 수가 있습니다. 다 빼볼까요? 자, 지금처럼 일부 외장이 탈거되면서 내부 프레임이 노출이 됩니다. 이전 게타 드래곤에도 있었던 기믹이죠. 그러면은 이전 게타 드래곤에도 있었던 기믹? 그것도 있을까? 맞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파괴 형태. 목을 그대로 아예 목째로 뽑아주면 세계 최후의 날 버전에도 있었던 그 파손됐을 때 흔적,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다가 허리도 완전히 숙이고 스위치 누른 상태에서, 이 프레임 사이에 스위치 누른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 여전히 허리가 빠집니다. 비록 이 외장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데미지 파츠가 없었다 뿐이지 기믹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온전하게 다 쓸 수 있는 게 이 목 정도겠네요. 목은 아직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게타로보 G의 주인공 기체 게타 드래곤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전에 발매된 게타들도 만족도가 높았지만은 이번 게타 드래곤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이 레이저 캐논 만족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굉장히 기뻤던 거, 입! 입에 류마가 타고 있는 게 그게 소소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작은 포인트인데도 요런 센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런 디테일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진짜 컬러링, 컬러링이 감탄 나옵니다. 무게감이 엄청 느껴져요. 가만히 세워놓더라도 단단해 보인다고 해야겠죠?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컬러더라고요. 이전에 게타 1, 그냥 뚱게타죠. 게타 1도 그렇고 세계 최후의 날의 게타 드래곤도 그렇고 그냥 빨간색이었단 말이죠. 그게 메탈릭 레드로 그냥 쫙! 이야, 색감 좋다 이러면서 봤거든요. 확실히 그런 부분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많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